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혼란형 남자친구의 난폭한 연애 특징 7가지란 제목으로요. 혼란형 애착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혼란 유형이죠. 그쵸? 자, 우리 혼란형은요. 어, 혼란형은 고집센 폭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얌전한 혼란형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기질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혼란형을 직접 겪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컨셉이 됐냐면요. 혼란형은 뭐다?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무섭다. 부모가 무서운 거야. 이 부모님은 뭐예요? 애착 대상이잖아요. 애착 대상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래서 엄마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엄마 하고 달려가다가요. 엄마가 막상 가까워지면 갑자기 방향을 돌리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엄마나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뭘 느꼈다? 두려움을요, 자주 느꼈기 때문에, 어, 공포감을 조성했던 부모님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라게 되면 뭐가 된다? 혼란형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 대상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이제 혼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려움을 느끼면 뭐다? 혼란성형. 혼란형이죠? 혼란형은 부모님이 뭐다? 무섭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소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란형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두려워해. 이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공포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무섭거나 부모님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거나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이 두려움 기반으로 혼란 성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방치당하면 어떻게 된다? 회피형이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회피형은 아시겠지만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건데 아이가 다가가면 밀어낸 거예요. 밀어냈거나 아이 곁에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되면 회피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일관된 사랑을 받으면 불안형이 되는 거죠. 불안형은 어, 아이에게 사랑을 주다가 특징이 뭐다? 예고 없이 관심을 안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요, 언제 또 관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관된 양육자에게, 양육자가 바뀌면 안 돼, 수시로. 한 명의 양육자한테, 일관된 양육자한테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안정형이 된다. 안정형은 갈등 시에도 감정 소모가 크게 없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사랑을 받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안정형을 어, 안정 애착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는 무슨 애착이에요? 불안정 애착이잖아. 그래서 이 불안정 애착이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느끼는 혼란형은요. 회피형과 불안형 두 가지 양상을 다 보여요. 하이브리드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혼란형 남자친구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남자친구라고 썼지만 남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시 연락 와서 눈물의 똥꼬쇼를 반복한다. 이런 모양새는 이제 감정 변화가 극과 극을 오간다라는 모습이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두려움을 느껴서 관계를 일단 끊어. 그 다음에 다시 과도하게 흥분 상태로 전환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애착 대상에게요. 상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위협 반응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애착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엄마가 돌변할 수 있다, 아빠가 돌변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신호도 공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식 없이 24시간 경계 상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24시간 응급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로 초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울면서 전화가 와. 그래서 뭐다? 결혼하자. 이런 느낌. 그래서 헤어지자, 결혼하자, 완전히 극과 극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헤어지자 했어. 먼저. 내가 알겠다고 했어. 근데 본인이 차단하더니 3일 만에 차단 풀고 연락 와서 엄청 지저분하게 또 싸우고 매달리고 반복하면서 울면서 매달리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단적으로 혼란형이 갈등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치 조울증 환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이코패스 같단 말이에요. 그쵸?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드렸죠. 위협 반응이 뒤엉켜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귀신의 집에서 산 거야. 여기서 방탈출을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극과 극을 오갔다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의 감정 기복이 심하시다. 일관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우리 엄마는 행복하게 잘 있다가도 트라우마가 자극이 되면 예고 없이 폭력적으로 분노를 터뜨리시거나 행복하게 잘 있다가도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아이가 보면요. 속으로 뭐지?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예측이 안 되니까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정기적으로 봤다는 얘기고요. 또 예를 하나 볼게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밥을 남긴 아이를 막 혼내. 사소한 거 갖고 애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쵸? 소란스러우니까. 옆 사람들한테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줘. 별일 아닙니다. 소란 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뭐지? 나한테는 화내면서 남한테는 상냥하네? 이게 맞아? 우리 친엄마 맞아? 이런 식으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을 겪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일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면 이걸 지켜보는 아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혼란형 남자친구를 사귀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취업을 6개월 동안 못해서 자격지심이 있는 혼란형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 어, 너 취업하면 여행 가자. 이 한마디를 딱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럼 취업 못하면 여행 못 가? 네가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기가 죽어서 어떻게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 하고 차단을 해버린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취업이라는 이 촉발 요인, 어, 트라우마, 고통 기억을 소환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 촉발 요인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격지심이라는 고통 기억을 불러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헤어지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차단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고 있잖아요. 하지만 6시간 뒤에 차단 풀고 내가 너무 예민했다. 우리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싸울 거면 차라리 결혼하자. 이제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 자, 6시간 뒤에, 6시간 뒤에 아까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자격지심이라는 고통을 떠올렸다가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요. 차단을 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단을 풀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야. 또 과도하게 흥분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면 또 멀어지려고 하는 거는 단순 밀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협 반응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주고 생트집을 잡는다. 이런 거죠. 이리 와, 저리 가를 동시에 요구하는 거야. 이리 오면 왜 왔어? 이러고요. 저리 가면 왜 일로 안 와?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볼게요. 회사 미팅이 6시에 있는 거 뻔히 알아.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남친, 오늘 7시까지 와. 내가 미역국 해놓고 저녁상 맛있게 차려놓을게. 아니,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가냐고. 누나가 나 사랑하면 오겠지? 정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라서 안 돼. 그렇지만 올 거야, 안 올 거야? 최대한 빨리 갈게. 결국에는 당연히 7시까지 못 와서 몇 시에 도착했다? 10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남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불 끄고 이제 잠들었어. 불 끄고 잠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끊고 며칠 동안 쌀쌀맞게 대하고요. 술에 취하면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순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네. 미션을 성공할 수 없는 미션을 내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동거했고 3번이나 해보했으니까 내가 고쳤으면 하는 헤비한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내가 고칠게. 좋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 생각 안 나. 아니 나 같으면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서 서로 잘 맞춰갔을 텐데 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주고 내가 독심술가도 아니고 어떻게 맞추니? 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 2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그 정도는 전부 알아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간접적으로 비난만 하고요. 절대로 직접적인 설명을 안 해줘. 알아서 맞추래, 나보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 외에도요. 이중잣대를 들이대거나 혼합신호 등으로 혼란을 줘서요.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면 내가 고치면 해결이 돼. 이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다라는 건데, 어릴 적 자기가 당한 그대로 성인이 된 지금 애착 대상한테, 지금의 애착 대상은 누구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죠, 나. 애착 대상에게 거울 치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실패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을 실패자라고 느끼고 심지어 나는 실패할 운명이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연애에 있어서도요, 주기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처음부터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인식하고 실패를 확신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두려움에 쩔어 있으면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고 빠져나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든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책상 밑에 귀신이 있다라고 아이가 믿어버리게 되면 책상 밑을 확인하지 않아. 팩트랑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실패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예 해결 불가능한 문제다.
실패를 확신하게 된다라는 경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귀다가 자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상상을 해요. 이거를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통제력이 강하다. 혼란형은 내면에서 우리 감정이요. 극과 극을 오가는 강렬한 감정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요. 많은 시간을 자신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몰두 성향이 강하고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안정형 아이들은요, 속상하거나 위험할 때 누굴 불러요? 엄마 하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혼란형은 부모님이 위험의 원천인 거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겁에 질린 아이들은 어, 도망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은신처 삼아서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장 편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섭고 두려워해야 돼. 그냥 수시로 경기를 일으키는 거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귀신의 집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요. 뭐가 활성화됐대요? 뭐가 활성화됐다고요? 위협 반응. 위협 반응이 활성화돼 있고요. 매일같이 느끼는 뭘 느끼겠어요? 만성 스트레스를 느껴요.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해소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상태로 쭉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에 직면한 아이는요, 아직 맞서 싸울 만큼 성장하지 못했잖아. 아이니까, 그쵸? 그래서 집을 나가서 새로운 부모님을 초이스할 수도 없어. 그러면 지독한 공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고통 상태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돼요. 그쵸? 그래서 어, 이런 극악의 상황만 통제할 수 있다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랐어. 통제는 곧 안전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면, 힘이 생기면 통제 능력은 또 커지잖아. 그쵸? 그래서 혼란형 분들은요, 연애하다 보면 연애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신념은 나에게 강요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래야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통제해야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자,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이요.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두려운 대상으로 바뀐다. 갑자기 이별 통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편하게 느꼈던 연인을 이 혼란형 남자친구가 갑자기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연애한 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점에 남자친구가 널 좋아하지만 우리는 서로 갉아먹는 관계야. 엥? 갑자기? 왜 그래? 이제는 네가 내 옆에 없다는 게 낯설다. 계속 어, 이별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죠. 뭔 X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남친. 보고 싶고 여전히 좋다. 이제 누구하고도 연애하고 싶지 않다. 헤어지자고? 내가 찾지만 내가 차인 거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미련이 있으면서도요. 두려움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건데요. 이거의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잘 지내다가. 여기서 포인트는요. 관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요 시점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돼요. 자, 우리는 본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애착체계는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연결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거든요. 이거를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험을 피하자. 위험을 피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근데 이게 보통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자, 혼란형은요. 친밀함과 연결감을 나누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트라우마나 두려움이 촉발되면 연애가 끔찍하게 잘못될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흐름은 이래요. 1번, 여자친구랑 서서히 의존하게 되면서 서로 주 애착 대상이 된다.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란 말이고요. 이런 흐름을 거치게 되면 연애하다 보면 이제 우리들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잃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커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상대방을 영구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때 이제 혼란형 분이 이전에 주 애착 대상의 기억과 연결되는 거죠.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관계가 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이전에 주 애착 대상이 떠오르는 거야. 이 주 애착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직접 위험을 가했던 어, 폭력적인 부모님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는 부모님이죠.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어, 두려움의 영역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집 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밀감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깊어져. 그러면 이때, 이때는 뭐다? 이미 잠복해 있던, 잠복해 있던 혼란 애착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접근 회피로 바뀌는 거야. 왜? 두려우니까. 이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여자친구를 두려운 대상으로 바뀌게 된 다음에 혼란형과 사귀게 되면 정말 아무런 갈등 없이 실컷 잘 지내다가요. 갑자기 힘들다면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혼란형의 이별 통보의 그 원인은 뭐다? 두려움이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너무 억울해. 갑자기.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이별을 당하는 거야. 자, 근데 회피형은요? 회피형의 이별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피형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별 통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다가 안 맞다 하면서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 혼란형은 두려움으로 헤어지고요. 회피형은 나에 대한 원망감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혼란형은 갈등 없이 친밀하게 이제 갈등 없이 친밀함이 이렇게 올라오면 과거 두려운 기억 때문에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친구가 별로 없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학창 시절부터 관계 문제로 힘들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애착 체계는요. 애착 체계는 뭐다?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착 체계는 안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원래 그런 거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잖아. 안전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도 안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운 경험을 너무 많이 했다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하고 가까워지려는 욕구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지. 왜 망가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가까이 오면요. 자, 우리 엄마한테 반기면서 다가가야 되잖아. 그쵸? 근데 빙글빙글 도는 아이가 있어. 엄마를 피하려고. 그 다음에 엄마 가까이 오니까 바닥으로 절푸덕 쓰러지는 아이가 있어. 엄마가 앉는 거를 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좀비처럼 얼어붙는 아이. 이거 얼음이 된 거잖아요. 그쵸?
경직 반응을 일으킨 거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자, 엄마를 때리는 아이. 이거다 무슨 반응? 위협에 대처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경험 때문에 위협에 대처하는 데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위협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난 사람 같이고요. 위험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또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런 게 힘들어집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위협에 집중하는 혼란형 애착은 생존 관련 뇌 영역만 활성이 돼 있어. 생존만 온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결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접근 권한을 잃게 된다. 연결 부분은 오프가 됐다. 그래서 얘만 켜진 거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이 좀처럼 발달하지 않고요. 어른이 되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6번이요. 트라우마성 경직 반응을 한다. 얼어붙는 거죠. 그렇죠? 혼란 애착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좀비처럼 얼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얼음 되는 게 경직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죠. 그렇죠? 뜻하지 않은 사고처럼 그만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야. 그 과거 기억이 소환될 때 경직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거고요. 자, 우리 폭력 가정에서 자랐을 때 있잖아요. 엄마가 폭언을 하면 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화내는 도중에 몸이 얼어붙는 거야. 심하면 혼나면서 오줌 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이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압도되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었을 때 경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거야.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도망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이게 뒤엉켜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경직된 모습은 겉으로 보면 정적이고 수동적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왜냐면 얼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평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3자가 볼 때는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에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출력과 제동을 동시에 걸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엔진, 변속기 등 이렇게 부품에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바퀴는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은 쉴 새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차에 탄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해. 결국에는 엔진에 뭐가 걸려?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재 위험까지 당연히 갈 수 있고 결국에는 타버린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경직된 모습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두려움과 공포, 부동이 가득한 채로 굳어져 버린 게 이 극단적인 상태가 바로 경직된 상태이다. 두려움, 공포는 뭐야? 무서워. 부동은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심하면 마비도 올 수가 있고요. 듣기나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직 상태는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때 산소 흡입량을 줄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즉 숨을 깊이 쉬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경직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뭘 시켜야 된다? 심호흡, 숨을 크게 들이쉬라고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직 반응이 오시는 분들은 혼란 성향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라우마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심호흡 시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정상인 상태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7번이요. 폭력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혼란 성향의 특징인데요. 위협과 안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 반응이 망가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특징은요. 잘할 때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자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공포의 집으로 스스로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하죠.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과 함께 살면서 반응을 해야 돼. 쳐맞으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쵸? 자연스럽게 위험 반응을 무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도 도망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고요. 안전을 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요. 우리는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곧 나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위협 반응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도망치기는커녕 별일 아니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위험 속으로 더 걸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위험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 그래서 혼란형 분들 중에 있잖아요. 어떤 중독자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반사회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하고 뭐 범죄자 등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위협 반응이 망가진 거랑 있잖아요. 용감한 거랑은 달라요. 이 용감한 거랑 위협 반응이 망가진 거랑은 달라.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외에 혼란형 특징들을 잠깐 볼게요. 어, 화가 많아. 이제 늘 화가 나 있다. 감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주 싸워. 자, 그리고 회피형인데 잘 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도 잘해. 분명히 회피형인데 싸우고 대화도 잘해. 그리고 작정하고 악플 달듯이 말을 표독스럽게 잘해. 그러니까 말을 못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특징도 있고, 자기 부정, 타인 부정.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기 때문에 의심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실패 경험 누적으로 난 뭐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을 무조건 믿는 거죠. 그래서 타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뭐가 옳은 건지 판단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욕구나 재능이나 목표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정 종교에 빠지잖아. 그래서 특정 종교에 빠진 경우도 많아. 사이비 종교 신도들도 보면 혼란형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혼란형은 어, 회피 성향하고요. 불안 성향 두 가지를 다 보인다. 근데 회피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피 성향에 난폭한 불안형을 섞은 게 어, 혼란형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근데 반반이 아니야. 이게 50대 50의 비율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회피 성향이 더 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불안 성향이 더 큰 분들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혼란형 애착 유형의 특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